안녕하세요. 여러분, 약방의 감초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꼭 필요한 것을 가리켜 약방의 감초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약방에 꼭 필요한 약재, 감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감초 박사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농촌진흥청에서 약용작물 그중에서도 감초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국산 감초라고 해주셨잖아요. 예. 감초는 다 국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감초는 국내 작용률이 10% 이하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 감초는 약용작물 중에 한약재와 식품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품목으로 국내 수입 한약재 중 1위 품목인데요. 그래서 감초 국산화가 매우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재배 면적을 넓혀서 자급률을 높이는 건 어떨까요? 예, 감초 국산화란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품종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처럼 수입된 씨앗으로 재배해야 수확량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품종이어야 씨앗이 우리나라 품종이어야만 국산 감초라고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약용 성분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걸었던 감초 국산화가 이제는 드디어 이번에 육성된 품종에서 그 품질을 인정받아 신품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또 그 어려운 걸 우리 박사님들이 해내셨네요. 네, 그럼 오늘 그 육성 품종을 홍보하러 나오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감초 국산 육성 품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품종들의 이름은 그 원감과 다감인데요. 이 두 품종은 대한민국 약전에 등록된 만주감초, 강가감초, 창가감초 세 개의 기원종 중에 만주감초와 강가감초를 교배해서 만든 품종입니다. 예, 원감은 감초 품종의 근본이 되는 품종이라 해서 원감이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글리시리진은 한 3.9%, 리퀴리티게닌은 한 0.8%로 약정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켰습니다. 기존 재배종인 만주감초보다 수량이 127% 더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 항알러지, 항산화, 항균 효능 등이 과학적으로 규명됐고 세포 독성, 동물 독성, 유정 독성 검사에서도 독성이 없는 것으로 안정성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감은 원감보다 수량이 더 높아 다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시바르당 수량이 431kg으로 만주감초보다 한 217kg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다감은 초장이 길고 분지수가 많으며 줄기가 굵어 쓰러짐에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감 역시 원감과 글리시리진과 리퀴리테딘 함량이 약정 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켰고요. 두 종 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 있는 품종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기만 해도 굉장히 뿌듯한데요. 박사님, 그러면 새로 육성된 품종이 더 대단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해 주시죠. 예, 그동안은 수입된 감초 씨앗을 사서 모를 길러 밭에 심고 2년 또는 3년을 재배해야 상품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원감과 다감은 지하 줄기를 종건으로 활용하는 영양체 증식 기술로 재배해 한 번 심으면 계속 자라 종자를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를 기르는 기간이 단축돼 2년 안에 감초를 수확할 수 있어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 증대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 농가의 환호성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엔 국산 육성 품종 원감과 다감 재배 기술 소개해 주시죠. 네, 감초는 내한성이 강해 남부 지역에서 중부 지역까지 널리 재배할 수 있는데요. 밭의 토양은 건조하고 토심이 깊으며 지하 수위가 낮은 사질 토양이 좋습니다. 영양체 증식을 하기 전에 밭에는 시바르당 질소 17kg, 인삼 11kg, 칼륨 14kg을 넣어 곱게 갈고 고를 탄 후 두둑을 만들어 주는데요. 두둑은 폭 90에서 한 100cm 정도, 높이는 30cm 이상으로 하고 수분 공급을 위해 점적 한수 시설을 설치한 후에 흑색 비닐로 멀칭을 합니다. 그리고 영양체를 심어
구멍을 조간 40cm에서 주간 35cm 간격으로 뚫어줍니다. 네, 연구사님, 영양체 증식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이게 바로 육성 후 2년을 키운 원감 품종인데요. 감초는 이렇게 원줄기와 기는 줄기가 있습니다. 두 줄기 모두 약재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뿌리를 이용하는 편이죠. 이 중 기는 줄기가 바로 종근, 즉 우리가 쓰는 영양체가 되는데요. 종근은 1개에서 2개, 겨드랑이 눈을 기준으로 직경이 약 4에서 7mm 정도 되는 것을 골라줍니다. 길이는 7에서 10cm 정도 잘라주고 씨바르당 한 8,000개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네, 연구사님, 잘 다듬어진 종근은 바로 밭에 심으면 되는 거죠? 네, 종근 다듬기 작업이 끝나면 이제 아주 심기를 해줘야 하는데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4월 중하순에 아주 심기를 합니다. 심는 방법은 이미 비닐에 구멍이 뚫어진 곳에 7에서 한 10cm 정도 깊이 정도로 종근을 약 15에서 30 정도로 기울여 심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야 뿌리 내림이 좋습니다. 보통 약용 작물은 웃거름이 많이 필요하다고들 하잖아요. 그럼 감초도 그런가요? 예, 감초는 재배하는 1년에 1회 정도 웃거름을 주는데요. 햇볕이 쨍쨍 내릴 때에는 7월, 8월이 좋습니다. 생육 상태에 따라 1년째에는 시바르당 질소, 인산, 칼륨을 표준 12 기준에 맞춰주고 2년째에는 인산과 칼슘의 12량을 늘려 생장을 촉진시켜줍니다. 웃거름 후에는 제초와 동시에 고량의 딱딱해진 밭에 흙을 부드럽게 긁어 올려주면 감초 뿌리를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연구사님, 감초는 사막에서 자생하는 식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물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다들 사막의 건조함 속에 자란 작물이라 물을 적게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에 물을 충분히 줘야지만 후기에 생육이 아주 좋거든요. 또한 장마기에 감초밭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골을 깊게 파서 물 빠짐이 잘 되게 관리해 주셔야 되고 점적 관수를 통해 물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지만 약용작물 재배는 잡초와의 싸움이라고도 하잖아요. 감초 재배 제초 작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감초는 뿌리 수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잡초 방지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장마기에 들어서는 전에 1회 또 장마 후에 한 번 더 제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봄과 여름철에 한 번에서 2차례 밭의 흙을 긁어 부드럽게 해줘야 되고 이런 작업을 통해 뿌리가 더 길고 굵게 잘 뻗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 외에도 재배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늦가을 감초의 잎이 다 마르면 겨울 나기 전에 지상물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병해충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겨울 동해가 우려되는 추운 지방에서는 지피나 건초, 덜 썩은 퇴비를 덮어 동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초 영양체 증식 재배는 기존의 씨 뿌리기 재배 방식보다 수확 시기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수확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아주 심기 후 2번째 가을을 맞으면 감초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지상부에 잎이 시들어 떨어진 후 뿌리의 단맛이 강하고 약효 성분이 가장 높을 때죠. 수확은 지상부 줄기를 먼저 베고 굴삭기를 불치하는데요. 수확한 감초는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르지만 한약재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근두 부위를 제거한 다음 뿌리와 기는 줄기를 분리하는 1차 선별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 세척은 깨끗한 물을 사용해 살수 세척기 또는 원동형 세척기를 이용하여 흙 등 불순물을 제거하며 세척된 감초는 절단기를 이용하여 4에서 7mm 정도의 절편을 열풍 건조를 통해 건조하게 됩니다. 건조 함량은 약 12%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요. 이후 2차 선별을 통해 이물질을 제거하면 드디어 온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약방의 감초가 완성됩니다. 와, 이 달콤하고 진한 감초 향에 몸이 막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중국에서는 감초는 모든 병에 효과가 있다 해서
약초 중에 최고라는 뜻으로 국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제 감초 국산 육성 품종 원광과 다감으로 안심하고 농사 지으시길 바랍니다. 네, 농업인 여러분, 이제 원감과 다감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감초 시대를 활짝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